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 전공의 군함국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하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릴 주제는 풀이의 해석, 풀이의 어널리시스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관련된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블로그 같은 곳 찾아보면 정리가 잘 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좀 타겟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공학을 전공한 대학생들 중에서 저학년 1,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혹시나 풀이의 해석을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식적인 유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쉽게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크레이지 공학수학 책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 책에 있는 수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각종 의미와 유도하는 방법 등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풀이의 해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풀이의 해석의 수식을 유도하기 전에 먼저 풀이의 해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그림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보이는 요것이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떤 파동이죠. 뭐 물결이 될 수도, 뭐 어떤 파도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향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전기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영역에서 표현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고 싶다. 요게 이제 풀이의 해석의 기본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것은 어떤 현상을 타임 도메인, 즉 시간 영역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요. 요것은 똑같은 현상을 다른 영역,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영역에서 해석을 한다, 도메인에서 해석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명의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현상입니다. 총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을 분석을 하고 싶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고 싶겠고, 어떤 사람들은 성비 분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 1000명의 사람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연령대별 사람 수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 함수는 이 1000명의 사람 중에서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을 하면 그 나이인 사람 숫자가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래프로 도시를 해보면 가로축은 연령대, 나이가 되는 거고요. 세로축은 사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대 1을 입력을 하면 한 살인 사람의 사람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살짜리는 몇 명 있을까? 2를 넣으면 10명이니까 10명이면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3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3살의 인구가 몇 명인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연령대별 사람 수를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살인 사람이 얼마, 2살인 사람이 얼마, 3살인 사람이 얼마. 그렇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연령대 영역에서, 즉 에이지 도메인에서 요 현상을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신장의 분포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신장별 사람 수를 분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함수를 만들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는 입력이 height, 즉 사람의 키고요. 이 사람의 키를 입력하면 사람의 그 키에 해당하는 사람 숫자가 출력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그래프로 도시를 해보면 가로축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장이 되겠죠. 세로축이 사람 숫자가 될 거고요. 100cm인 경우 10명,
110cm인 경우 20명, 120cm인 경우 뭐 예를 들면 8명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장 영역에서, 즉 사람 키의 영역에서 해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 도메인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어떤 영역에서 해석을 했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냐면 그 도메인 혹은 그 영역의 무언가 숫자를 바꿔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요 파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음향 신호 혹은 전기적 신호, 뭐 전류의 세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조선해양공학과니까 이걸 그냥 파도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파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어도 뭐 전혀 의미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점에서 다가오는 파도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파도의 높이라기보다는 수면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여준 것, 이곳을 우리가 이 파도를 시간 영역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 이곳을 프리퀀시 도메인, 즉 주파수 영역에서 바라본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불규칙적인 파도는요, 이런 규칙적인 다양한 주파수들의 파도의 중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규칙적인 파도의 중첩을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예, 그랬을 때 요 각각의 파도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파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를 가진 이 파도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즉 주파수가 각각 다른 그 파도의 세기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그 파도의 크기를 도시를 해놓은 이 그래프를 우리는 주파수 영역에서 그린 그래프, 즉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쯤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수식을 유도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식 유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풀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수식을 유도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풀이의 급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풀이의 급수,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 급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풀이의 급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급수는 어떤 규칙을 가진 여러 개의 항들이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 풀이의 급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현재 2파이입니다. 2파이. 즉 2파이가 지나면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진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의 급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세요. 굉장히 이거는 뭐 어떤 규칙이 없어 보이죠. 굉장히 불규칙하고 이상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지금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그럴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기가 2파이인 코사인 x는 어때요?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이 코사인 x와 그 다음에 사인 x도 주기가 2파이죠. 사인 x와 그 다음에 코사인 2x 이것도 주기는 파이지만 2파이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x, 그 다음 사인 2x, 코사인 3x, 사인 3x, 그 다음 뭐겠습니까? 코사인 4x, 사인 4x, 코사인 5x, 사인 5x. 그래서 이 주기가 2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함수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푸리에 급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예. 물론 여기는 코사인과 사인을 그대로 더하면 안 되고요. 코사인의 어떤 개수를 곱하고 사인의 어떤 개수를 곱하고, 그래서 각각 이 항들의 다른 개수를 곱해서 다 더하면 어떤 함수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정하고 있는 건 항상 주기가 2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2파이, 주기가 2파이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앞에 상수는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도 아닌 상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것을 우리는 푸리에 급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기가 2파이인 어떠한 함수라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선 상수 더하기 코사인 x의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죠. 이 코사인 x에 해당하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 사인 x에 해당하는 상수 더하기 코사인 2x에 해당하는 상수, 사인 2x에 해당하는 상수, 코사인 3x에 해당하는 상수, 사인 3x에 해당하는 상수. 그래서 코사인 x부터 사인 x부터 코사인 6, 7, 8 해서 코사인 nx까지 이걸 무한하게 더하면 어떠한 함수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리에 급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주기는 보세요. 2파이죠. 2파이. 주기가 2파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식입니다. 그럼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x는 x 플러스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x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함수는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이고 2파이가 증가하는 것과 fx와 같다라고 하면 이제 주기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걸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f는 파이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2분의 2 사인 2x 더하기 3분의 2 사인 3x 빼기 뭐가 되겠어요? 4분의 2 사인 4x 더하기 5분의 2 사인 5x, 이런 규칙적인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더하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의 조합만으로 이런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리에 급수. 이 함수의 푸리에 급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요 푸리에 급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일단 파이는 파이,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냥 직선으로. 근데 여기에 파이 더하기 2 사인 x까지 표현하면 요 점선 보이죠? 요 점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요 세 번째 항까지 더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히 더하면 요 직선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예, 한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푸리에 해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도메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표현을 한다. 자, 요것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x 영역에서 표현을 한 거죠. x가 바뀔 때 크기가 어떻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 요것도 보면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했다 뿐이지 이 함수도 여전히 x에 대한 함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x 도메인에서 표현되어 있는 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푸리에 급수를 통해서 다른 도메인에서 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함수든 주기가 2파이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 n은 1에서부터 자연수 1에서부터 2, 3, 4 거쳐가면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고, 여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fx를 결정짓는 것은 이 개수들이 이 fx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상수항과 그 다음에 맞죠? sin 1x죠. sin 1x에 있는 개수, sin 2x에 있는 개수, sin 3x에 있는 개수, 이 개수값들이 이 함수를 결정짓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개수들만 따로 표현을 하면, 개수들만 알면 우리가 개수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 함수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즉, 요 n이 바뀌는 거에 따른 요 개수들을 알고 있으면 이 함수를 다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한번 도시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다 표현을 해보면 이 개수는 뭐에 따라 바뀌냐면요, 여기 있는 이 n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로축을 n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이 함수의 크기, 앰플리튜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인 함수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인 함수의 크기, 앰플리튜드라고 세로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0일 때는 상수죠, 상수. n이 0일 때 사인 0은 상수니까 1이니까 a0가 얼마죠? 파이죠. 그래서 파이, a0는 파이고요. 그 다음 사인이 1일 때 b1은 얼마입니까? 사인이 1일 때 b1은 2죠, 2. 그래서 n이 1일 때 2입니다. 그 다음 n이 2일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 1이죠.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n이 3일 때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n이 4면 어떻게 될까요? n이 4면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2 해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요 함수를 n이라는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n이라는 도메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요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함수를 바로 다시 재현해낼 수가 있죠. 즉, 이 함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x에 따라서 이 fx라는 값을 직접 x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봐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런 함수가 이런 형태를 띌 때, 즉 프리의 급수의 형태를 띌 때 요 n이 바뀜에 따라서 그때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이 함수를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함수인데 하나는 x라는 도메인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하나는 n이라는 도메인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n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파수 영역이라는 것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그냥 그저 다른 예시입니다. 앞의 이야기랑 똑같고요. 똑같은 이야기고요. fx를 풀이의 급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것은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이제 좀 눈에 익죠? 풀이의 급수가 이제 좀 눈에 익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개수들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fx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k고요. 0에서 파이일 때는 파이 사이일 때는 k고요. 그리고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풀이의 급수로 표현이 된다. 이 개수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이제 곧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의 급수로 표현된 함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속 더해보면 이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보시면 사인 함수잖아요. 그럼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함수가 보이고요.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점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이걸 무한히 늘어놓으면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 이 계단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함수든 주기가 2파이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개수들만 알면 그러면 이 fx를 다시 재현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임의의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개수들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수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a0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f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고 거기에 2분의 파이분의 1을 하면 a0가 된다는 것이고요. an, 그러니까 여기 a1부터 a2, a3, a4, a5, a6 해서 an이 있잖아요. an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fx에 코사인 nx를 곱하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파이분의 1을 하면 an이 나옵니다. bn도 비슷하고요. 이 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것도 설명을 들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풀이의 급수의 각 항의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금 전장에 이제 수식을 보여드렸죠. 그 수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이라는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nx와 코사인 mx를 곱합니다. 여기서 n과 m은 정수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 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식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코, 프, 코, 투, 코 뭐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삼각함수 공식. 즉 코사인 더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1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거기에 2분의 1을 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삼각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시 코사인 nx 곱하기 코사인 m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한 식은 코사인 n 플러스 mx 그 다음에 코사인 n 마이너스 mx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요걸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앞에 2분의 1이 붙고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m과 n이 같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과 n이 같지 않으면 자 코사인 x잖아요. 그냥 코사인 x인데 요 앞이 정수가 되겠죠. m과 n이 같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정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코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는 지금 0에서부터 2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주기함수니까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같죠? 즉 코사인 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입니다. 그럼 코사인 2파이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2파이를 적분해도 위 면적과 아래 면적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도 0입니다. 코사인 3파이도 3x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코사인 정수 곱하기 x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게 0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m과 n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자동적으로 0이 됩니다. 즉 코사인 nx 곱하기 코사인 mx에서 n과 m이 다르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n과 m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n과 m이 같으면 얘는 어쨌든 두 개 더했으니까 정수니까 얘는 0이 되고요. n과 m이 같을 때 얘는 0이 되겠죠. 0. 그렇죠? 코사인 0x. 코사인 0은 얼마죠? 코사인 0은 여러분들 1이죠.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1을 어때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2파이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직교성입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nx에 코사인 mx를 곱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그러면 n과 m이 같을 때는 파이가 나오고 다를 때는 0이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sin nx에 sin m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코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n과 m이 다르면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이 되고요. n과 m이 같을 때만 요게 남아서 파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코사인 nx에 코사인 m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다를 때는 0이고 같을 때만 파이가 됩니다.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인도 n과 m이 같을 때만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표현을 하면 사인 정수배 x 그러니까 사인 nx죠. 이것도 결국에는 사인 nx를 적분하면 이것도 역시 0이 되고요. 정수배면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쵸? 사인 1x, 2x, 3x 전부 다 0이 됩니다. 즉 얘도 0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n과 m이 다를 때는 당연히 요게 살아남기 때문에 사인 정수 x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만약에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을 땐 어때요? 같을 땐 0이죠. 사인 0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또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즉 사인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n과 m이 같던 다르던 무조건 결과는 0이 됩니다. 요 성질을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에 대해서 앞에 증명 부분에서 증명하는 부분, 계산하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조금 더 심플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코사인 n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다. 사인 n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nx에다가 코사인 똑같이 정수 x를 곱할 때 이 두 개가 같을 때만 파이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코사인 nx라는 함수에다가 코사인 mx라는 것을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이 두 개가 같을 때만 파이가 되고요. 다르면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에다가 사인을 곱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을 때만 파이가 되고요. 다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을 곱해서 적분을 한다? 그럼 그래도 0이고요. 코사인에다가 사인을 곱해서 또 적분을 해도 0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그 프리에 급수의 계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직교성에 대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에 급수의 요 계수들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함수든지 이렇게 프리에 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요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게 궁금해요. 지금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f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냥 적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fx를 적분하니까 얘도 적분이 되고요. 그쵸? 얘도 적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코사인 nx 적분하면 무조건 0 나온다 그랬죠? 그쵸? 얘 0이 되고요. 적분하면 사인 nx도 0이 됩니다. 이것도 0이고요. 이것도 적분하면 0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적분하면 0이에요. 즉 뭐만 살아남는다? 이 f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것만 살아남습니다. 즉 a0에다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1을 적분한 것, 즉 2파이 곱하기 a0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즉 그래서 a0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a0는 f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고 그걸 2파이로 나누면 a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a0는 요거를 2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이제 a1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a1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이용을 하면 이것만 남기고 싶으면 코사인, 그러니까 이 fx에다가 그냥 코사인 x만 곱해봅니다. 코사인 x를 곱하면 사인 a0 코사인 x죠.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얘는 나중에 하고 사인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되죠. 사인에다 코사인 곱해서 적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1x를 곱했기 때문에 얘랑 코사인 1x랑 곱하면 얘도 사라지죠. 얘랑 코사인 1x랑 곱하면 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즉 이 fx에다가 코사인 1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다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습니다. 맞죠? 코사인 2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다 사라지고 얘만 남습니다. 즉 fx에다가 코사인 n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다 사라지고 코사인 nx an 곱하기 코사인 nx 요 항만 살아남습니다. 거기에 코사인 nx를 곱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an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요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죠. 얘가 n과 m이 같을 때는 파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요 적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an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를 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an은 파이분의 1 fx에다가 코사인 nx를 곱하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계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젠 너무나 쉽죠. 예. 요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fx에다가 사인 3x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얘만 살아남습니다. 즉 fx에다가 사인 n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bn 사인 nx 요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사인 nx가 곱해져서 요걸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bn은 밖으로 나와서 bn이 되고 요거는 이 삼각함수의 직교성에 의해서 파이가 되죠. 파이. 그래서 bn 파이가 됩니다. 즉 bn은 요 항을 파이로 나눈 bn은 fx에다가 sin n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파이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요 풀이의 급수 어떤 함수든지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어떤 함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이 풀이의 급수로 표현하고 싶다. a0, an, bn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 개수들을 알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의 급수의 개수를 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 예를 들어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함수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반복되는 함수 주기가 2파이인 이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의 개수를 직접 한번 구해 봅시다. 풀이의 급수의 개수는 a0가 있고 an이 있고 bn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a0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fx를 우선 적분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을 두 개로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0까지 fx를 적분을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x가 일단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어때요? 요 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k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요 부분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에 이 부분 적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옵니다. 예,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적분을 수행을 하면 0이 나오니까 A0는 그냥 0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AN을 구해야 하잖아요. AN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습니까? fx에다가 코사인 nx를 곱해서 적분을 하는 것으로 했죠. 그쵸? 그래서 우선 fx에다가 일단 코사인 nx보다는 그냥 코사인 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코사인은 좌우 대칭이죠. 그렇죠? 코사인 함수는 좌우 대칭입니다. 이렇게 코사인 함수는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어때요? 요 원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다르죠. 오른쪽 왼쪽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함수를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0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우함수와 기함수의 그 정의 같은 것을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fx에다가 요 fx라는 함수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고 이게 코사인 x뿐만 아니라 2x, 3x 즉 코사인 nx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an은 0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을 계산해 보면 무조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bn은 어떻게 합니까? bn은 이제 fx에다가 sin n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런데 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다가 겹쳐서 그려보면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즉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쵸?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하면 사실 여기하고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것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거에 2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fx는 얼마예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fx는 k라고 했으니까 k 곱하기 sin nx가 되고요. 이걸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k 곱하기 sin nx를 적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k 곱하기 n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nx가 되죠. sin nx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요. 요거에다가 파이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뭐 요건 상세히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 다 적분할 줄 아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n은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 중에서 n에다가 홀수를 넣으면 이 계산 결과가 n분의 파이 4k가 되고요. n에다가 짝수를 넣으면 0이 됩니다. 맞죠? n에다가 코사인 n 파이에서 n이 짝수일 때는 얘는 1이 돼서 얘가 0이 되니까 0이 됩니다. 즉 어때요? n이 bn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지금 bn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n이 홀수일 때는 n5분의 4k이고 n이 짝수일 때는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을 전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요거의 프리의 급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a0는 0이라고 했고 an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n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죠. bn이 어때요? bn이 n이 짝수일 때는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sin 2x, sin 4x, sin 6x 그런 건 없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없죠. 지금 여기에. 그래서 sin x, sin 1x의 개수는 어때요? n에다가 1을 대입한 파이분의 4k가 되죠. 그 다음에 sin 2x는 없고 sin 3x는 파이 3 파이분의 4k 곱하기 3분의 1 요게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n이 5일 때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fx 이런 함수의 프리의 급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프리의 급수가 유도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리의 급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어떻게 프리의 급수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함수들이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주기의 함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기를 2파이가 아니고 2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함수는 어떤 식의 풀이의 급수로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아까 주기가 2파이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1x는 주기가 2파이였죠. 그쵸? 어떻게 생긴 거였습니까?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그쵸? 2파이. 그런데 만약에 코사인 2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죠?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똑같이 2파이면 그렇죠? 주기가 2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nx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n분의 2파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 nx는 주기가 n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n분의 2파이인 주기의 함수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코사인 nx, 그렇죠? 혹은 사인 nx,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주기가 2L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기가 2L이면 어떻게 될까요? n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하고 요거는 약분되고 n을 이쪽으로 넘기고 l을 이쪽으로 넘기면 l분의 파이가 되겠죠. n이 l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n이 n 대신에 뭐를 넣으면 l분의 파이를 넣으면 n 대신에 l분의 파이를 넣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2L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주기가 2L인 함수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코사인 L분의 2파이 X 하면 주기가 L인 함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요 풀이의 급수, 주기가 2L인 요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나타내면 코사인 L 파이분의 X, 코사인 2 곱하기 L파이분의 X, 코사인 3 곱하기 L파이분의 X, 사인 L분의 파이 X, 사인 2 곱하기 L분의 파이 X, 사인 3 곱하기 L분의 파이 X 요런 항들의 합으로 요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의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되겠죠. 얘들의 주기는 전부 다 2파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주기가 2L인 fx라는 함수의 풀이의 급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a0 더하기 an 똑같습니다. 여기에 코사인 nx 대신에 코사인 nl분의 파이 x, 사인 nl분의 파이 x 이렇게 항이 바뀐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의 풀이의 급수의 개수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주기가 2L인 함수의 개수들은 2L인 함수의 풀이의 급수의 개수들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유도를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죠. 뭐만 바뀌었나 보시면 되면 주기가 2파이에서 2L로 바뀌었으니까 파이 대신에 L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인 코사인 nx라는 함수 대신에 주기가 2L인 코사인 L분의 n파이 x라는 함수가 들어갔다. 요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의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되겠죠.
얘들의 주기는 전부 다 2파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주기가 2L인 fx라는 함수의 풀이의 급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a0 더하기 an 똑같습니다. 여기에 코사인 nx 대신에 코사인 nl분의 파이 x, 사인 nl분의 파이 x 이렇게 항이 바뀐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의 풀이의 급수의 개수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주기가 2L인 함수의 개수들은 2L인 함수의 풀이의 급수의 개수들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유도를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죠. 뭐만 바뀌었나 보시면 되면 주기가 2파이에서 2L로 바뀌었으니까 파이 대신에 L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인 코사인 nx라는 함수 대신에 주기가 2L인 코사인 L분의 n파이 x라는 함수가 들어갔다. 요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기가 2L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변환을 하면 그게 x라는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여기서는 오메가 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즉 주기가 8입니다. 8. 2L 주기가 8입니다. 그러니까 L은 4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딱 올라갔다가 다시 1에서 0으로 내려와서 쭉 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L분의 n파이를 오메가 n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메가 n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L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서 L이 4라고 했으니까 주기가 8이니까 L은 4겠죠? 오메가 n이 이 함수인 경우에는 4분의 n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n이 어디서부터, n은 정수죠. 그러니까 n은 1에서부터, 그러니까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오메가 n이 계속 n이 바뀌면서 바뀌겠죠. 그래서 오메가 n에서 n이 0일 때, 즉 a0죠. n이 0일 때 이 개수는 a0입니다. a0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0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n이 1일 때 그럼 어때요?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에서의 개수도 있겠죠. 그쵸? 얘는 지금 보면은 좌우 대칭, 요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 코사인으로만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풀이의 급수를 표현을 하면, 즉 an 값만 있을 거고 얘는 없을 거고요. an, 그러니까 n이 1일 때 오메가 1, 즉 4분의 파이에서의 a1 값을 보면 요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4분의 2파이일 때의 a2 값은 요 값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A1, A2, A3, A4를 요것을 이 개수를 오메가 n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도시한 것. 즉 이 x 도메인에서 표현된 것을 오메가 n, 오메가 도메인에서 표현을 한 그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것을 왜 이야기를 해 드리느냐? 사실 우리가 처음에 풀이의 급수를 이야기할 때 주기가 뭐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기가 2L인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기가 2파이에서 2L인 함수로 바꿨느냐? 이걸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함수는 사실 우리가 fx라고 표현되는 어떤 함수들은 주기가 2파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 현상에서 어떤 파도가 온다. 그럼 그 파도의 주기가 2파이일까요? 아닙니다. 이 파도의 주기는 사실상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주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가 물론 실생활에서 주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도 많이 있겠지만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가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풀이의 급수 혹은 풀이의 풀이의 변환을 하고 싶은 것인데 2파이라고 했을 때 풀이의 급수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이 주기가 2L인 함수도 우리가 L은 어때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2L인 함수도 주기가 2L인 함수도 풀이의 급수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알 수 있고 이 L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지금은 L이 4인 경우, 즉 주기가 8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기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주기가 16, 즉 L이 8인 경우에는 얘가 이런 형태로 풀이의 급수가 표현이 됩니다. 예, 이런 형태로 풀이의 급수의 계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의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L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L을 지금은 2배, 8이라고 했는데 L을 16, 32 해서 이 L을 한번 무한대로 늘려보자. 그럼 도대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어때요? 전 장에서 바로 본 그 함수죠. 근데 여기는 주기가 어떻습니까? 주기가 4인 함수죠. 그 다음 주기가 8인 함수고 주기가 16인 함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풀이의 급수로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기가 있는데 주기가 있다가 주기가 없는 함수,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함수도 분명히 우리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풀이의 시리즈로 표현을 하면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시면 풀이의 적분이라고 해놨죠. 이제까지 주기가 있는 함수는 풀이의 급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 더하기 어떤 항 더하기 어떤 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주기 L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즉 주기가 없는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급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해서 풀이의 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풀이의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먼저 사전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딱 보면 뭐였습니까? 주기가 2L인 그런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앞에 풀이의 급수의 각각의 계수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fx를 어때요? 마이너스 L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fx를 여기에다가 코사인 요걸 곱해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하고 요렇게 계수들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이 함수의 계수를 계산을 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이 변수를 x가 아니고 v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죠. 계산 결과는 어차피 x에 대한 함수를 v에 대한 함수로 바꾼 것 뿐이고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계수는 똑같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fx라는 함수의 계수를 계산을 할 때 요 계수를 계산할 때의 함수들은 편의상 요 함수의 변수를 x가 아닌 v로 표현하겠다.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페이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전장에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고요. 자, 이제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일 겁니다. 식이 쭉 적혀 있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 차근차근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보시면서 같이 이해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주기가 2L인
주기가 2L인 어떤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F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함수는 프리의 급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프리의 급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요 L분의 n파이 요것을 오메가 n이라고 정의를 해서 요 오메가 n이라고 적은 것 뿐입니다. 같아요. 같은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0, AN, BN이 각각 개수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개수들은 이렇게 구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 개수들을 이 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0 대신에 당연히 요게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0 대신에 2L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AN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할 건데 보시면 대입을 그대로 했습니다. AN 대신에 그대로 대입을 했는데 요 AN의 앞에 있는 이 L분의 1 있잖아요. 이 L분의 1만 앞으로 뺀 겁니다. 이렇게 맞죠? L분의 1은 앞으로 빼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 BN도 마찬가지입니다. BN도 똑같이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L분의 1만 앞으로 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L분의 n파이, 요 L분의 n파이를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n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L분의 n파이 대신에 오메가 n으로 바꿨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함수에 그것만 바뀌었어요. 똑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요 L분의 1을 다른 걸로 바꿔서 넣을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잘 보시죠. 델 오메가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건데요. 델 오메가라는 것을 정의할 건데 델 오메가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오메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n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메가 n 플러스 1 빼기 오메가 n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오메가 n은 뭐라고 했어요? L분의 n파이라고 했죠? 그럼 오메가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빼면 L분의 파이가 되죠. 즉, 델 오메가는 L분의 파이가 됩니다. 우리가 델 오메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맞죠? 즉, L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L분의 1은 파이분의 델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L분의 1은 파이분의 델 오메가가 됩니다. 맞죠? L분의 1은 파이분의 델 오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항을 이렇게 다시 쓴 것 뿐입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이제 거기서 파이분의 델 오메가를 파이분의 1만 남기고 델 오메가를 그냥 여기에 맨 뒤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 유도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선 가로축이 변수가 오메가고요. 오메가를 변수로 가지는 어떤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요 인터벌, 요 간격을 그냥 델 오메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보세요. g 오메가 n 여기가 이제 오메가 n이 되겠죠. 여기가 오메가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다음은 오메가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오메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3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n 곱하기 델 오메가 그쵸? 오메가 n 곱하기 델 오메가 하면 뭐가 나와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아래 부분에 면적이 나오겠죠. 그쵸? 대략적인 면적이 나오겠죠.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 델 오메가라는 게 어때요? 델 오메가라는 게 간격이 실제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조금씩 오차가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이 델 오메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델 오메가를 0으로 보내버립니다. 0으로 극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서메이션은 이런 적분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G 오메가를 dx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적분을 처음 배울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걸 잘 살펴보시면 자,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바꿔가면서 더한다는 게 여기 있죠. 그리고 델 오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이 빨간색 네모가 바로 G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요걸 보면 이게 오메가의 함수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시면 일단 이 부분 보면 어때요? 이 부분은 f가 v에 대한 함수이기는 한데 요걸 L부터 L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n이 바뀌면 그냥 값이 바뀌는 어떤 하나의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오메가 n이 바뀌면 바뀌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오메가 n에 대한 함수고요. 그다음 이것도 오메가 n에 대한 함수입니다. 다 오메가 n에 대한 함수예요. 즉 이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메가 n에 대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 있는 이 x하고 여기 있는 v는 오메가 n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냥 다른 독립변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 서메이션이 있고 뒤에 있는 델 w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서메이션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으로 바뀌고 델 오메가는 d 오메가로 바뀝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에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전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델 오메가가 0으로 근접할 때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아까 앞서 델 오메가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습니까? 자, 제가 가져왔어요. 앞에서 쓴 거. 델 오메가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L분의 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즉, 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에서 요 L, 그러니까 주기가 2L인 그런 함수였죠. 그쵸? 근데 L을 무한대로 보내버림으로써 주기가 없는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L이 무한대로 가면 델 오메가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적분 형태로 바뀌어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 오메가로 적분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L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여기 있던 L들이 전부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A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B 오메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A 오메가는 여기 파이분의 1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A 오메가는 파이분의 1 F 함수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V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요것을 A 오메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V에 사인 오메가 V를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다음 파이분의 1을 한 요것을 B 오메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방금 넘어간 게 있는데 요 첫 번째 항을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첫 번째 항이 갑자기 극한으로 가면서 사라져 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선 우리가 이 풀이의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 요
풀이의 적분이 대상이 되는 요 fl이라는 함수를 가정을 할 때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요. 이 어떤 fl이라는 이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값이 유한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유한하다. 즉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을 적분을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한한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함수를 풀이에 적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은 요 f라는 함수가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도 어떤 유한한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일예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예로 들었던 뭐 이런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 함수는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해봐야 요 유한한 면적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만 요 풀이에 적분을 하고요. 그럼 얘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L분의 1을 곱하면 요 L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0이 돼서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여기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수식적으로 이제 유도를 했고, 이 수식적으로만 유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좀, 불분명하고,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봤으니까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요게 뭐였습니까? 주기가 L인, 주기가 2L인 어떤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들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그것을 단지 표현만 바꿔서 이렇게 다시 재표현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요 L분의 N파이를 오메가 N이라고 정의해서 이렇게 바꾼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 N이 들어간 것 뿐이고요. 그쵸? 그 다음 L분의 1을 파이분의 델 오메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L분의 1들을 전부 파이분의 델 오메가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뭐예요?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2L인 어떤 주기가 2L인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 슬라이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복잡하게 유도는 했지만 그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만 정리해 놓은 것이. 자, 보세요. 요거는 뭐였어요? 주기가 2L인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L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이게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느냐. 첫 번째 항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던 급수로 표현됐던 것이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A0라는 개수를 이렇게 구하고 AN이라는 개수는 이렇게 구하고 BN이라는 개수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 요 상수 개수는 사라졌고 요 AN과 BN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라지 A와 라지 B로 표현이 되었고요. 이 라지 A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라지 B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급수에서 적분으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이 개수들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이 함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함수는 특정한 이런 주기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런 함수의 중첩으로 이런 주기함수의 사인 코사인 주기함수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그 각각 주기가 다른 그 사인 코사인 함수들의 개수 즉 뭐예요? 요 크기들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이렇게 크기가 크고 어떤 함수는 크기가 작잖아요. 이 주기함수의 크기들을 대변해 주는 게 요 개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주파수가 바뀌면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함수, 사인 함수의 세기는 얼마?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사인 함수의 세기는 얼마?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사인 함수의 세기는 얼마? 그렇게 딱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급수니까 맞죠?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급수니까 요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사실 요렇게 제가 선을 이은 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불연속적으로 각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세기들이 계산된 것
그것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계수였잖아요. 그럼 이 여기 있는 이제 A 오메가와 B 오메가는 무엇이냐? 여기서도 보세요. 오메가, 예를 들어 어떤 주파수를 입력을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똑같은 오메가를 넣었을 때 AN이 2라고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여기서 나온 숫자 2와 여기서 나온 숫자 2가 과연 같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얘하고 얘의 의미는 달라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급수에서의 계수와 그 다음 적분에서의 계수, 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밀도 함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밀도 함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kg짜리 물체라는 건 필연적으로 부피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에서부터 2m까지에 걸쳐서 10kg짜리 물체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 2에서부터 4m에 걸쳐서 4m까지 걸쳐서 6kg짜리 물체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 8kg짜리 12kg짜리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질점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질점 형태로 표현을 하면 질량을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무게중심은 1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1m에 질점이 놓여 있고 그 질점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 질점의 질량은 10kg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 얘는 어때요? 3m에 질점이 6kg짜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6이고요. 5일 때는 8이고요. 7일 때는 12입니다. 어때요? 요거 이해하기 쉽죠? 예. 요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뭘로 표현을 한 거냐면 질점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요. 즉 무엇이냐면 질량이 한 점에 전부 모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 질량 밀도 함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요 첫 번째 질량을 보면 얘는 2m에 걸쳐서 10kg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즉 2m에 걸쳐서 10kg이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5kg이 1m에 걸쳐서 즉 미터당 5kg이 놓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질량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면 말 그대로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1m당 얼마만큼의 질량이 놓여 있는가. 그래서 1m부터 2m까지는 5kg per m의 질량이 놓여 있는 겁니다. 다르죠? 얘는 그냥 킬로그램입니다. 1m에 10kg이 그냥 놓여 있는 거고요. 얘는 2m에 걸쳐서 5kg per m의 밀도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어때요? 10이 되죠, 면적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량은 10kg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질점과 질량 밀도 함수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것을 AN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으면 A1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10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즉 어때요? 1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는 질량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함수를 A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오메가 대신에 뭐를 넣죠? 이제는 오메가 대신에 얘를 1을 넣는다고 해보자고요. 오메가 대신에 1을 넣으면 이것은 값이 5가 나오겠죠. 5가.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m에 1이라는 위치에 5kg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1m에서의 질량 밀도가 5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실제 요 위치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놓여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어떤 구간을 적분을 해야 이 구간에 놓여 있는 질량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질점과 질량 밀도 함수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풀이의 적분의 요 개수로
변경해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풀이의 급수죠. 요거는 풀이의 적분입니다. 예, 요 함수는 주기가 있는 함수였고요. 이 함수는 그 주기가 무한대로 가서 사실상 주기가 없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개수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여기 AN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그 함수, 사인 함수면 사인 함수, 그 코사인 함수면 코사인 함수의 세기를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세기는 이거다라고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AW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W를 오메가 1을 대입을 해서 어떤 값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오메가 1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세기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반드시 그 세기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적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 요 사이에 분포한 그 함수의 세기, 예, 그 신호의 세기를 알려면 그러니까 A 오메가를 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값과 대응되는 값은 이 아래에 있는 면적하고 대응되는 값입니다. 즉 여기 있는 AN은 그 특정 주파수에서의 세기를 말한다면 요 A 오메가는 그 특정 주파수에서의 세기 밀도 함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뭘 배웠느냐?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면 풀이의 급수라는 것으로, 그쵸? 풀이의 급수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그게 이 L이라는 함수로 변환을 해도 역시 똑같이 풀이의 급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이 L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급수 형태가 아니고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건 급수고요. 이건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나오는 이 급수 앞에 있는 개수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풀이의 적분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풀이의 변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